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TBC 굿모닝 뉴스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인 LNF가 대구에 2조 5,5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촉구를 위해 포항시민 1,000여 명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했지만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을 펼친 김천의 국내 복귀 기업 3곳이 유치된 뒤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에서 8도 분포로 대부분 어제보다 2도 이상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최고 기온 대구 9도, 안동과 상주 6도에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현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낮에 외출하신다면 어제보다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은 대부분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 2도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찬 공기가 차차 내려오면서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9도에 그치겠고요. 어제 낮보다 5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그 외 남부 지역 곳곳도 4도 내외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동과 상주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어제 낮 기온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는 1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상주와 안동 5도, 구미 6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인 LNF가 대구에 2조 5,5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대구 국가산단이 2차 전지 소재 기업과 관련 시설들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LNF 3공장입니다. 착공 1년여 만에 공장 건물이 먼저 완공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동시에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무려 2조 5,500억 원, 지역 기업으로는 최대 투자 금액입니다. 국산화 소재율을 좀 높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지금 있고, 특히 이 국산화를 통해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국내에서 좀 생산될 수 있는 그 기반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공장이 들어설 곳은 3공장과 인접한 5개 블록으로 55만 8천 제곱미터, 무려 17만 평 규모입니다. LNF는 시장 수요에 따라 추가 투자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시설에서는 차세대 음극재와 LNFP 양극재 등이 생산될 예정인데 1, 2, 3공장과 함께 국가산단 산업용지의 14.4%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다 미래첨단 소재와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 등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앞다퉈 국가산단으로 모여들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2026년까지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해 2차 전지 산업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LNF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다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종합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LNF는 이번 대규모 추가 투자로 9조 5천억 원의 연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를 위해 포항시민 1,000여 명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영덕과 울진을 비롯한 동해안 상생협의회도 동참했고 포항시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적극 지원하라. 범시민 결의대회가 함성과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항 시민들의 의지와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겁니다. 동해안 상생협의회에 영덕과 울진군 부군수도 참여해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영덕군도 국민과 더불어 포항 포스텍의 의료중심 연구대학이 설립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포항 지역 위원장들도 동참해 포항의 최대 현안인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결의대회에서 모인 간절한 염원과 의지는
범시민 서명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열악한 지역 의료 개선과 국가 균형 발전,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 헬스 혁신을 위해 연구중심의대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서울병원에서 그게 뭐 비어가지고 바로 갈 수 있으면 또 모르겠고 또 아닌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지방 그 시민들을 위해서 약간 이런 그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머니들, 저희 어머니들도 병원 가려고 하면은 2주, 3주씩 기다려야 됩니다.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더더욱 지금 병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빠른 시일 안에 20만 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력과 역량을 총결집할 각오입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함께 서명에 동참해서 우리 지역의 의지를 중앙으로 보내서 포스텍 의과대학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중심의대 최적지인 포항과 포스텍, 포항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정부가 최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후위기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혼선을 빚는 환경정책과 달리 지역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쓰레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샵에 안상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의 생활용품 판매업소입니다. 물건을 담을 종이봉투는 물론 곡물이나 과자를 넣을 용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손님이 직접 제품을 담을 용기를 가져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제로웨이스트 샵입니다. 또 종이팩을 가져오면 휴지로 바꿔주고 무심코 버려지는 페트병 뚜껑을 모아 재활용합니다. 그 제로 웨이스트라는 게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이잖아요. 네, 그런 데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알고 가시고. 인근의 또 다른 제로웨이스트 샵. 쌀로 만든 빨대와 천연 수세미 등 친환경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 포장지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일단 불필요하게 많이 사는 것들, 많이 활용하는 것들, 그런 낭비하는 것들이 좀 줄어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로웨이스트 샵은 입소문을 타면서 꾸준히 늘고 있는데 대구에만 30곳을 넘겼습니다.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시민들은 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고삐를 풀어버렸습니다.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아예 뺐고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 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거라지만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정부가 외면했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 속에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자발적인 환경 살리기 운동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오늘 오전 5시 34분쯤 포항시 장기면 금오리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30분 만에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은 내년 1월 군의경찰서 편입에 따른 치안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대구경찰청은 군의 지역 성폭력과 스토킹 피해자가 대구 지역 상담 보호시설과 연계되도록 협의했고 대구시는 시민안전보호 가입 대상에 군의 군민 추가와 함께 군의군 학교 주변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시아버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쯤 대구시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국내 복귀 기업 3곳이 유치된 뒤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분양가를 낮추며 선제적 지원이 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시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선 한 철강 소재 기업은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한 1호 기업입니다. 김천 복귀를 결정한 건 사통팔달 교통을 비롯한 우수한 입지 여건에다 다양한 지원책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김천시와 경상북도, 산자부, 산업은행 등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MOU를 통해 저희가 금융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리쇼어링 지원금을 통해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 김천시는 국내 복귀 기업에 자체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해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과 맞춤형 유치 전략을 펼친 결과 2023년 3월 기준 경상북도의 국내 복귀 기업 19곳 가운데 가장 많은 3곳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기업 2곳은 김천시가 육성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저렴한 분양가에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고요. 두 번째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의 특성,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교통인프라 장점을 활용해서 그렇게 앞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4단계 부지를 저렴하게 분양하고 복귀 기업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천시가 국내 복귀 기업 2단 유치에 힘입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TBC 박성입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술 약속 잡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찰이 음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새내개 경찰서가 함께하는 대로 음주 단속은 기본이고 대낮 음주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현장을 남효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대구 동구의 한 도로가입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왕복 6차선 도로에서는 경찰의 음주 단속이 한창입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알코올 감지기가 울립니다. 건드렸습니다. 전날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이른바 숙취 운전자입니다. 술 어디 드세요? 어제요. 어제 드셨어요? 어제 몇 시쯤? 몇 시? 하필 한 10시 정도? 10시요? 최종 감지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1. 면허 정지를 간신히 면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 먹은 건데. 근데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시면 방금 술 먹은 사람하고 수치가 비슷한 거예요. 많이 드신 다음 날은 조심하세요. 연말 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501건으로 1년 전 436건에 비해 15% 정도 늘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내년 1월 말까지 10주 동안 숙취운전과 대낮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서너 개 경찰서가 연합해 진행하는 대로 음주 단속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범죄입니다. 운전자께서는 술자리에 가시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대중교통으로 귀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66명 가운데 15%가 넘는 10명이 음주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대구시는 칠성 종합시장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북구 칠성 2가 시 부지 두 필지에 5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202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20년부터 추진됐지만 주변 상인 영업 피해와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역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연구 용역 연구자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경제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벤처 창업 현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연구자는 한국은행 지역본부 직원과 함께 과제를 수행합니다. 희망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해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선시대 시계를 통해 국가 운영에 있어 과학기술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계왕국 조선특별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과 국립중앙과학관이 함께 마련한 특별전에는 자경루와 옥루 등 조선시대 독자적 기술로 개발된 30여 점의 시계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낮에 외출하신다면 어제보다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 2도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찬 공기가 차차 내려오면서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9도에 그치겠고요. 어제 낮보다 5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그 외 남부 지역 곳곳도 4도 내외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동과 상주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어제 낮 기온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는 1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강릉과 부산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도에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문경과 예천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고령은 어제 낮보다 4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경산은 낮 최고 기온 9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고 경북 북동 산지는 강풍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올지는 11일째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그 외 경북 동해안도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목요일 아침은 대구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이하에 그치면서 날이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TBC 굿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